요즘처럼 더운 날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생각나시는 분 많으시죠? 면도 부드럽고 콩물은 담백하고 고소하고 여기에다 단백질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 몸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그런데요, 정말 콩국수가 항상 몸에 좋은 걸까요? 건강하려고 챙겨 먹는 그 콩국수가 오히려 여러분의 혈압, 혈당,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콩국수가 누구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덜 해로운지 꼭 짚고 가겠습니다. 60대 후반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매일 아침 콩국수 한 그릇씩 드셨대요. 기름기 없고 부담도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가고 혈당까지 급증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단순했어요. 콩국수를 너무 자주 너무 진하게 드신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콩국수 매일 챙겨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당뇨나 간 질환, 소화 문제 있으신 분들께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콩국수란 음식은 우리 어르신들께 딱 맞는 음식처럼 느껴지죠. 소화도 잘 되고 배도 부르고 무엇보다 콩이 들어가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콩국수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콩 단백질,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요. 국수 부드럽고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 무엇보다 육류보다 순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콩국수를 자연식, 채식, 몸에 좋은 여름 음식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여름철 단백질 식품 중 콩국수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0명 중 6명이 자주 먹는다고 응답했을 정도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면 왜 콩국수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혹시 콩국수 드신 다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이 오르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 계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콩국수 드시면서 이건 건강한 음식이야, 매일 먹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당뇨, 고혈압, 지방간 관리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부에서 콩국수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연식이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콩국수.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국수가 왜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칼로리와 지방 함량입니다. 콩국물은 겉보기에 묽고 담백해 보여도 사실 기름기 많은 콩을 껍질째 통째로 갈아 만듭니다. 한 그릇 기준 700kcal 이상. 한국영양학회 자료 기준으로 보면 하루 권장 열량의 30% 이상을 한 끼에 섭취하는 셈이죠. 특히 국물까지 싹 비우셨다면 밥 2공기를 드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혹시 콩국수 한 그릇 드신 다음 속이 꽉 찬 느낌 들고 더부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콩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위산이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는 복통, 트림, 더부룩함,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있으신 분들 콩국수 드시고 속 더부룩하다는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한 분은 여름철에 콩국수로 아침 해결했다가 속 불편해서 병원 오시는 경우 많습니다. 콩국수 드시고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셨나요? 세 번째는 혈당 문제입니다. 콩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문제는 면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면, 백지의 혈당 지수 GI는 70 이상으로 고지수 식품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콩국수 드신 뒤 졸리거나 피곤한 느낌, 그게 바로 혈당이 확 올라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콩국수 드시고 나서 몸이 축 처지고 졸음 오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마지막은 간 건강 문제입니다.
콩 속의 과당 그리고 콩 자체의 고지방 조합은 간에 대사 부담을 줍니다. 대한간학회 2022 논문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콩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비알콜성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콩국수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자주 드시는 콩국수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론 콩국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알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먹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콩국수 덜 해롭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콩국수의 의외의 함정들 잘 따라오셨죠?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콩국수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당뇨나 전당뇨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콩은 괜찮아 보여도 국수면이 문제예요. 흰 밀가루면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콩국수처럼 고지방고탄 수화물 조합은 당뇨 조절에 특히 불리합니다. 전당뇨라 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은 칼로리 폭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콩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콩 속 지방과 당 그리고 국수의 탄수화물까지 이 모든 게 간에서 대사되는데요. 간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라면 콩국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아나 잇몸 관리 중이신 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국수는 질감이 부드러워서 쉽게 넘기기 좋지만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씹는 시간을 줄이고 침 분비가 줄어 충치 잇몸병 유발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임플란트 하신 분, 잇몸에 음식물 찌꺼기 남지 않도록 꼭 헹궈야 합니다. 보통 콩국수 하면 순하고 부담 없는 음식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순한 음식이 건강을 위협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 소개한 4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콩국수도 전략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떻게 먹으면 콩국수도 건강식이 될 수 있는지 꿀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럼 콩국수 이제 못 먹는 거야? 하고 걱정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국수 참 맛있죠. 시원하고 고소한 그 맛에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맞게 조심해서 드시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부터는 콩국수를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보통 콩국수 한 그릇에 들어가는 면은 약 150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걸 절반 정도만 넣어 드셔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밀가루면 대신 메밀면이나 곤약면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에도 좀 더 유리하거든요. 두 번째는 콩국물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콩국물 한번 성분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 방부제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콩을 직접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최소한으로 넣고 갈아 만든 콩국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집에서 만드실 때는 소금 간을 아예 하지 않거나 소량으로만 조절하셔도 콩 본연의 고소한 맛은 충분히 납니다. 세 번째는 국물까지 다 마시지 않는 겁니다. 콩국수의 국물에는 지방 성분이 대부분 몰려 있어서 그릇을 비우면 실제 섭취하는 칼로리가 크게 올라갑니다. 한 그릇 다 드셨을 때 밥 2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열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물은 조금만 맛보고 절반 이상은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섭취 빈도와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건강식이라고 매일 드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 이내, 한 번 드실 때도 한 그릇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나 간 건강,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이 정도의 섭취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콩국수는 보양식 개념으로 가끔 챙겨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마지막 5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콩국수를 드실 때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식후 혈당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콩국수를 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식처럼 따로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이른 점심시간에 콩국수만 간단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도 덜하고 혈당 조절도 더 수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콩국수를 드실 때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식후 혈당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콩국수를 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식처럼 따로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이른 점심시간에 콩국수만 간단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도 덜하고 혈당 조절도 더 수월합니다. 여름철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나는 콩국수. 담백하고 고소해서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도 강하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콩국수가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내 몸 상태에 따라 콩국수가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량, 지방, 당지수, 소화 부담까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콩국수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음식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건강식이라는 말, 사실은 나에게 맞는 음식이냐 아니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 몸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콩국수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나 건강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 지켜가요. 감사합니다.